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드게임이 있는 인문학 거실 확장판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대학에서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글을 쓰면서 작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대중문화라고 하죠.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체험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왔고요. 제가 그런 대중문화 영역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장르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험하고 글을 쓰거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있는 보드게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문학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직장을 나가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외의 시간에 우리는 놀이라는 것을 합니다. 즐겁기 위해서. 그래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좀 막연히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그런 화면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야외에서 공을 던지고 놀거나 달리기를 하는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타를 치거나 친구들과 춤을 추는 예술 활동이라고 하죠. 예술가들이 하면 그거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작업이 될 것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하면 취미생활 놀이가 될 것입니다. 또는 야외로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실내에서 작은 도구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놀이라고 떠올리면 사전에 나오는 또는 약간 이상적인 모습이고 실제 우리 현실 속의 놀이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떠들거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노래방이라는 공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좁은 놀이의 공간이죠. 거기에서 노래를 하거나 또는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기 있는 다른 화면처럼 작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가지고 팝콘을 먹으면서 리모컨을 눌려서 TV 화면을 보겠죠. 그 TV 화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이 노는 걸 보고 있을 것입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노는 걸 보고 약간의 대리만족을 하면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요. 저는 놀이에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라는 것은 흔히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약간 제품화된, 제한된 세계를 다루어서 조금 생각을 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임은 뭐냐?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놀이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혼자서나 컴퓨터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이라는 것은 놀이 중에 놀이의 진수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떤 발명품보다 중요한 인간 정신의 엑기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한 편 한 편은 한 판 한 판은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하나를 즐기는 것과 같은 효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생각들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좀 고전적인 보드게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무언가를 가지고 놀았을 텐데 그 놀이도구는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저 도구는 몽골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놀고 있는 놀이도구이고 수천 년 또는 1만 년 이상의 과거의 원시인들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저
가방 앞쪽에 있는 하얀 것들은 뭐냐 하면 동물의 뼈입니다. 이름은 너클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 발굽이 있는 동물의 우제류라고 하는데 관절 부위에 보면 저런 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고 동글동글하고 가볍고 이래서 좀 가지고 놀고 싶게 생겼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손을 쓰잖아요. 그 이전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 손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던지거나 굴리거나 만지거나 기분도 좋아지고 생각이 막혔을 때 이렇게 뭔가를 만지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 뼈를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용도의 놀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중세시대의 회화인데 저기 있는 소녀가 위에는 뭔가 동그란 공 같은 걸 던지고 있는데 아래 탁자에 보면 4개의 무언가가 있죠. 네, 저게 너클본입니다. 너클본을 가지고 주로 했던 놀이는 공기놀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놀이라고 하면 공깃돌을 가지고 노는 우리 조상의 전통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들의 전통놀이 대부분은 우리 조상만 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했던 공통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공기놀이를 가지고 하는 저 공깃돌을 가지고 너클본즈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이브 스톤즈라고도 합니다. 돌 5개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너클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했는데 뭔가 좀 다른 쓰임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출토된 너클본을 보면 구멍이 있죠. 저 구멍을 통해서 숫자를 표시하고 저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뭐냐? 점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류가 오랫동안 즐겨온 고전 놀이들은 대부분 점치는 도구와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하면서도 이게 뭔가 비생산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항상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판단할 근거가 많다면은 우리는 쉽게 한쪽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때 요즘 같으면 이제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너클본을 던지면 앞면 뒷면이 나와서 점을 치다가 그걸 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도구가 여기 있는 이런 도구입니다. 주사위라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놀아온 문화적인 도구이고 점술의 도구이기도 하고 게임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제가 다양한 주사위를 가지고 있는데 주사위는 6가지 면이 있죠. 그래서 너클본이나 동전이 앞면, 뒷면, OX의 2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주사위는 최소 6개, 2개를 같이 굴리면 6 곱하기 6, 36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결판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 우리 결심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은 뭐냐,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주사위에 어떤 면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쁜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게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어떤 도구이기도 합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아니면 기술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 대비되는 2가지 게임이 있는데요. 바둑과 윷이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게임은 운보다는 기술이 99.9% 이상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둑은 실력의 차이가 조금 나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윷놀이는 우리가 윷을 굴려서 윷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지긴 하지만 윷을 던지는 기술이 누군가 실력자가 있어서 뭐가 더 나온다든지 윷이 더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연에 많이 좌우지우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면은 인생에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 과거의 급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시험을 칩니다. 요즘 보면 공시생이죠. 시험에 붙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을 쳤고 남들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인생은 글렀어. 라고 이렇게 끝장을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따진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일단 옥황상제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따져보자 해서 정의의 신과 운의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의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너만 불공평하게 당했느냐? 아니면 어차피 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네가 약간의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를 따져보자 하는데 역시 게임을 합니다. 술 마시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신과 운의 신에게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운칠기삼이죠. 그래서 운의 신은 술을 7잔을 마셨답니다. 근데 정의의 신, 기술을 다루는 신은 술을 3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의나 기술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운이라는 것이 7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다. 조금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삶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은 내가 정말 노력을 했다거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잘 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조건들은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기술이 또 어느 정도 작용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약간의 기술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임은 또 나왔는데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패라서 골패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있습니다. 역시 옛날에는 동물의 뼈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도미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패드를 쪼르륵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게임을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여기 있는 눈금들을 자기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랜덤하게 가지고 세워놓고 그걸 이제 짝을 착착착착 만져서 승부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골패놀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하기도 했고 실제 이 게임을 아까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은 점치는 것과 항상 결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골패를 가지고 어떤 패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3개 정도를 뽑아서 거기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역이라는 데서 나오는 산통에서 산패를 가지고 뽑은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걸로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이런 행동과도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도미노 게임을 한다든지 또 비슷한 보드 게임으로 루미큐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승부를 가리기도 하고 그걸 만지면서 오늘 좀 안 된 일들을 내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새로운 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전 보드게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 코너의 항상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보드게임이나 평소에 놀이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궁금증들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Q&A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뚜렷한데도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느냐? 예전에는 놀이라는 것이 동네에 또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비슷한 또래들이 비슷한 실력,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하는 신체 활동이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보드게임은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집안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가족들이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게임을 하는데 서로의 좀 경험도 다르고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보드게임 중에서 아까 운과 기술이라고 했는데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을 하면 서로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윷놀이 같은 게임이라든지 주사위 던지기 같은 주사위가 활용이 되는 게임은 사실 기술보다는 운이 많이 작용하죠. 그래서 누구도 조금 비슷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게임을 뭐 재밌다고는 하는데 좀 하면 지루하고 전통이 좋긴 하지만 좀 현대적인 감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보드게임이 있는 인문학 거실, 지금은 확장판이고 오리지널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윷놀이를 하면서 현재 보드게임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가지고 결합을 한 게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윷놀이의 각 꼭지점에 해당되는 곳에 누군가가 말이 오면 카드를 꺼내서 거기 있는 카드를 가지고 액션 활동을 하는 거죠. 뭐 다음에 윷을 던지면 2배로 뛴다든지 아니면 뒤로 4칸을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게임을 하다 보면 요런 요소들을 새롭게 넣으면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게임도 현대 게임과 결합시켜서 또는 현대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결합시켜서 하면 재미있는 활동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